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점점 멀어지고 싶은 피곤한 사람 특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괜찮네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왜 아니다 싶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같이 있으면 이렇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유쾌해지고 막 긍정적이 되고 상대한테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더 막 기운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왜 기빨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이제 피하는 게 좋죠. 계속 나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내 에너지가 소모되면,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가 그런 이제 피곤한 사람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타인이 보기에 피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혹시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얼른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목표예요. 자, 첫 번째, 유리 멘탈 유형. 내가 이제 굉장히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은,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해서 나의 멘탈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 내가 어떤 이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주변에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으려면 멘탈을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듣는다면 내가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유리 멘탈일 경우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이제 회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인 김대리가 중요한 핵심이 없이 자꾸 변명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이제 답답해지 내가 김대리 선배인데 회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김대리를 오라고 그래서, 야, 너 김대리는 회의 시간에 팀장한테 말할 때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해. 결론부터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해결 방법 얘기하고 그 맨 마지막에 변명을 하고 싶으면 그때 말하라고. 그래야지 팀장한테 얘기가 서로 통하는 거야. 라고 이제 선배로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김대리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선배님 형편없이 말하나요?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막 기가 죽어서. 막 선배 보기에도 제가 한심하죠. 이래가면서. 팀장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회사를 옮기는 게 나을까요? 막 줄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 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말을 잘못해도 확대 해석하고 아니면 이제 막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고 막 왜곡시키고 막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변에서 이제 꺼려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하고 자존감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좋은 관계를 제대로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하면 남들을 피곤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남의 말을 일단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남의 말을 팩트 그 자체로 듣는 습관. 그 얘기를 왜곡시키거나 막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결국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더 이상 말하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말 자체, 내 멘탈 키우는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말 자체를 내가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아지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피곤한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요. 무조건 본인이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러니까 논리 없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흥분하고 목소리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됐다고 하는데도 막 끝까지 싸우자고 들고. 일단 회사에서 보면요. 직장 상사가 자기 의견, 선배가 자기 어떤 이제 의견을 자기가 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후배가 그 결정은 리스크가 커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부장님 이렇게 누가 후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죠. 그래?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 그래. 그 생각에도 일리가 있네. 여기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으로 가장 좋은 어떤 솔루션을 찾아서 막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의 어떤 후배 의견은 못 참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 그래서 공격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아니, 아직도 그 상식이 그렇게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 거야? 막, 그게 지금 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폄하하고 깔아뭉개면서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그렇게 되면 회의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같이 막 그냥 직장 상사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회의 절대로 좋은 조직 아니고 좋은 회의 아닙니다. 그 조직이 건강하거나 어떤 이제 발전적이 되려면 굉장히 어떤 그 나를 이기고자 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게 정말 좋은 리더고,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후배가 감히 그렇게 하면 정말 난리를 치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직장 상사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말하기 싫고, 내가 후배의 어떤 나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남을 잘 도와줘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근데 정작 남이 그런 이제 도와줘서 잘 되면 또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우월감을 위해서 자기보다 이렇게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푸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막 잘 되면,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더로 맨날 이제 빌빌 존재감이 없던 후배를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이제 막 회식할 때도 일로 와, 여기 옆에 앉아 이러면서 이제 잘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무슨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자기 아이디어 갖고 프로젝트를 내는 그런 이제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 후배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서 어떤 이제 좋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질투하고 돌변해요.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였고 아무것도 존재감 없을 땐 잘해주다가, 그래서 왜? 자기의 우월감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러고서 이제 그 후배를 막 시기하고 막 폄하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막 시비 걸고 이렇게 되면 참 타인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 내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정말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더 직장 인간관계가 건강해질까,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일단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대단히 감탄해 줘야 돼요. 이게 내 어떤 인간관계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부러워해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됐다. 진짜 헐 대박 뭐 이래가면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해. 막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는 거.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나를 이긴 사람. 회사에서 어쨌든 뭐 그런 경쟁의 책이죠. 그런데 나를 이긴 사람을 이왕이면 제일 먼저 축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동기들끼리 한 7명 정도 이제 무슨 어떤 그런 컨퍼런스에서 다 이제 뭐 발표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의견으로 이제 동료 중에 누군가의 의견이 채택됐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어쨌든 나를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막 삐죽삐죽거릴 게 아니라 내가 원칙 세우는 거예요. 직장 인간관계 원칙. 경쟁에서 나 이긴 사람이면 내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제일 먼저 가서 축하해 준다. 어떤 이런 원칙. 뭐 마지못해서 빙빙 돌다가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제일 먼저 가서 너무 축하해, 너무 잘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원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인간관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천성이 굉장히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유세미의 직장 수업 이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실 때마다 이런 원칙을 세우라고 그랬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좁은 사람, 경주마 스타일. 자기 시야가 좁고 자기가 정해놓은 세계에서 전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게 그게 또 문제죠, 사실. 자기 시야가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남들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죠? 그리고 그 편견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을 보고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동료나 후배에 대한 판단의 말은 입 밖으로 안 내놓는 게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안 되겠다.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회사에 안 맞아. 우리 회사에 안 맞아. 딱 보니까 1년 각이야. 신입사원 보고. 본인이 어떻게 아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1년 있다 바로 튄다. 두고 봐라. 막 이래가면서. 그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죠. 요즘 애들 왜 저러니? 저 옷 입는 꼬라지는 뭐니? 머리꼴은 왜 또 저러니?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그렇게 재단에서 폄하하는 거. 요즘 애들 너무 이기적이야. 뭐라고 한마디만 삐져가지고 달아나. 이런 거. 사회성이 부족해. 뭐라고 한마디 한 거를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해서 일어나는 후배들의 태도를 그대로 판단해버리는 거. 이거 결국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자기 기준. 막 30대 초반까지 꼭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 잣대에 남을 이제 다 끼워 맞추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아닌 걸로 폄하하는 거. 이게 굉장히 딴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피곤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80억 명, 지구상에 80억 명이 있대요, 인구가. 그러면 생각이 80억 생각이 있는 거예요. 80억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타인과 똑같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열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도 여러분도 이게 중간중간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 10분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